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로보톤으로 발매가 된 건담 G셀프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G셀프의 색감과 클리어의 조합이 상당히 인상적인 제품입니다. 기존에 좀 늘씬하지 않고 약간 육중한 모습이 남아있는 프로포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품 구성면에서는 좀 약간 아쉬운 심플한 구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률 역시 기존에 다른 이 가동률 좋았던 다른 로보톤 제품들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가동률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럼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담 G셀프 작품 자체가 뭐라 그래야 될까, 기존에 봤었던 다른 건담들과는 디자인이 확연히 달랐던 점이 상당히 인상 깊었던 시리즈였죠. 이 기체 역시나 이 G셀프 디자인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다른 건담들에 비해서 상당히 이질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프로포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좀 많이 늘씬한, 얇고 긴 이러한 늘씬한 프로포션이 주로 이루었다면, 이 G셀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약간 육중한, 보시다시피 다리나 이 몸통, 팔뚝 굵기가 이렇게 두툼한 이러한 형상을 하고 있어서 프로포션도 나름 육중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상당히 마음에 들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G셀프로 일단 제품명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대기권 팩 장비하고 있는 구성으로 일단 제품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특이한 외형 자체는 상당히 잘 구현이 되어 있고, 다리 쪽 무릎이나 허벅 장갑 부분들 곳곳에 이러한 클리어 파트들이 또 들어가면서 상당히 화려한 외형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G셀프의 특이한 얼굴 조형, 특히나 이 뿔, 기존 건담 시리즈와는 확연히 다른 이 얼굴 뿔 형태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날카롭습니다. 찔리거나 해갖고 괜히 다치지 않을 이런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상당히 길이가 또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잘못 부딪혀서 파손 위험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줄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날개 부분, 이 백팩의 날개 부분, 이런 부분도 역시 상당히 날카롭게 조형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파손에 상당히 좀 주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뉴얼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의해 달라고 안내가 되어 있을 정도니까요.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색감 자체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역시나 이 일부 부분에 마감 부분이 좀 깔끔하진 않습니다. 유달리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이 가슴, 이 덕트 부분 안쪽에 겉에 클리어가 좀 씌워져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클리어 안쪽에 보이는 이 덕트의 마감 상태가 생각보다 깔끔하진 않고요. 무장이라든지 일부 이러한 도색 포인트에서 이 미묘한 아쉬운 이 도색 마감 포인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색감은 상당히 잘 살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외형만 봤을 때는 그래도 상당히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무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에 들고 있는 이 라이플부터 빼서 보도록 하죠. 라이플 형태가 좀 약간 독특합니다. 기존에 일단 다른 이 우주색이나 비우주색의 라이플들은 서로 비슷한 형상들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디자인이 상당히 독특한 라이플 형태 보이고 있고요. 색깔 조합 역시 이 색분할 또 꼼꼼하게 다 분할이 되어 있는 형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다른 기믹적인 요소는 전혀 없고요. 보시는 외형이 전부인 라이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빔사벨. 빔사벨은 두 자루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러한 빔사벨은 빔 파츠랑 손잡이 자루 부분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인데, 이 제품도 일체형입니다. 처음부터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로 부속이 되어 있고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보통 수납 기믹을 위해서 따로따로 분리를 시켜 두는데, 빔사벨 수납이 기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일체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이 실드. 자, 팔뚝에 일단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팔뚝 조인트를 통해서 고정하는 방식이고요. 조인트는 두 군데, 측면과 뒷면 선택을 해서 장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컬러링, 색분할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형태 보여주고 있고요. 조인트가 그냥 핀 형식이기 때문에 방패의 방향을 바꿔준다든지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재현도가 상당히 준수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는 가동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동률은 과연 얼마나 움직일 것인가 포인트별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어깨 같은 경우에는 어깨 이 관절 부분이 가동은 됩니다. 다만 이제 이 가슴, 이 흉부 장갑 부분이 좀 크다 보니까 팔을 앞쪽으로 이렇게 뽑아내기에는 걸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동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뭔가 아쉽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좀 더 큰 폭으로 팔뚝이 접혔던 거로도 다 기억을 하는데 90도는 넘어가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팔꿈치 가동 확인이 가능하고요. 허리 회전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없이 됩니다. 180도로 완전히 틀어지는 형태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액션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허리 가동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반신 약간의 유격이 있어서 이런 것들 가동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고관절 부분, 이 장갑들 부분이 상당히 잘 펴지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폭으로 고관절 가동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무릎 같은 경우에는 다리 조형 때문에 라고 봐야 될지 90도를 좀 넘기는 수준의 무릎 가동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무릎 가동도 역시 기존의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무릎 가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발목 같은 경우에는 앵클 가드가 걸립니다. 이런 형태들 많이 보이는 문제점 중에 하나죠. 발목 자체 관절은 잘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앵클 가드가 같이 연동되다 보니까 앵클 가드에 걸려서 실질적으로 꺾여지는 각도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발목 자체의 가동도 어느 정도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가동률은 나쁘다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니지만 기존에 따른 로보트온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대표적으로 이런 무릎 가동이나 팔꿈치 가동에서 좀 아쉬움이 느껴질 수 있는 가동 범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기믹과 부속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속품으로서 각종 무장과 액션을 위한 손 파츠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 한쪽은 사용 중에 있고 반대쪽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라이플용 무장손, 그리고 기본으로 사용되는 이제 완전 주먹진 손, 막혀 있는 주먹진 손이 있겠고요. 빔사벨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이 가운데가 뚫려 있는 주먹손, 그리고 액션 포즈에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이제 이 편손, 이렇게 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홈스테이지용 조인트가 또 부속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모양이 좀 특이해서 따로 소개를 드리자면 고관절 사이, 고관부 사이 끼울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백팩부 가동을 하시면 이 가동 부위에 또 포인트가 있어서 끼워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인트 부분에 이제 끼웠을 경우에는 이 밑으로 연결되는 방식이 아니라 뒷면으로 조인트가 나오게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밑에서 이렇게 꼽히기 때문에 조인트가 뒤로 빠진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백팩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거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납 형태 내려서 이렇게 수납 형태도 가능하고요. 들어 올려서 나에게 전개도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형태로 전시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이제 활용성은 애매하죠. 이런 식으로 가동이 가능한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백팩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로서 고정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쉽게 탈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는 이제 이 G셀프에 따른 팩들, 이런 것들이 더 나와서 종류별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대기권 백팩만 사용해야 된다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구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가동 부분에서 좀 더 필요한 기믹적인 내용이 있는데 스커트가 따로 가동되는 거는 기본이겠고요. 자, 고관절 형태가 좀 약간 특이합니다. 안쪽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고관절이 가동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안쪽에 들어가 있는 고관절이 앞쪽으로 내려와서 또 가동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리 가동 시 좀 더 큰 폭으로
다리를 움직일 수가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리 가동에 맞춰서 이 허벅지 부분이 장갑이 또 슬라이드가 됩니다. 이게 좀 자동으로 연동되면서 딱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좀 걸렸을 때 좀 더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벌릴 수 있는 구조라고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적용해도 다리 자체의 가동이 아주 커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완전히 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딱 요만큼 여유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가동폭이 아주 커지는 형태는 아니지만, 이 허벅지 장갑 이 뒷부분이 슬라이드가 된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관절 부분이 또 따로 가동이 되는 것 역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믹과 이제 부속품으로서는 이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와 기체에 대한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는 2015년 5월 30일, 가격은 4,800엔. 특이사항으로서 전신에 박힌 클리어 파츠를 들 수가 있겠고요. 대기권형 백팩은 주입에 전개 이펙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기체 G셀프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라라이아 먼데이를 싣고 등장한 어느 나라에도 소속되지 않은 수수께끼의 모비슈트, G계통의 근간을 연상시키는 디자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다로 하여금 G 자체라는 의미를 담아 G셀프라고命名되었습니다. 기동에는 특별 조건이 있으며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주인공인 벨리, 아이다, 라라이아 3명만 움직일 수 있다고 하죠. 각종 백팩을 교체함으로써 다양한 국면에 대처하는 이 만능형 기체로 일부 백팩의 경우 팩에 따라 기체 컬러도 바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로보톤으로 발매가 된 건담 G셀프 살펴봤습니다. 제품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가동률이 기존 다른 로보톤 제품에 비하면 조금 아쉬움이 느껴질 수가 있겠고요. 도색 마감 포인트에 대해서는 대부분 로보톤 제품들이 많이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직 백팩 부분에서는 다른 백팩들이 등장하지 않다 보니까 좀 활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